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갖고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인 이준열사 순국 112주년 추념제전을 개최했습니다. 종로구가 구정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모집했습니다. 의왕시가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왕 학습레일 러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강릉시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피해 인정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한 환경부의 조치들을 확 바꿔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다 피해자다.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참사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혜정 대표는 그동안 정부나 특조위가 피해자들을 위해 했던 활동들이 사실은 기업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대표는 특조위 최혜영 부위원장이 유엔본부를 포함한 한국 외교부 라인들과 모두 접촉해서 문제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대위 한기훈 부위원장은 갑대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습기 피해자들이 구제받고 환경 문제에 대해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라고 전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이자 일제의 침탈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는 끝내 먼 이국 땅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쳤습니다. 강북구에서는 강직한 성품으로 반부패 활동에도 앞장섰던 이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성 이준열사 순국 112주년을 추모하기 위한 추념제전이 지난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해마다 추모식을 주관하고 있는 일성 이준열사 기념사업회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국가보훈처, 강북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사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행사 일부 추념제전에서는 열사를 기리기 위한 드라마 제작 보고와 추모 공연 갈라쇼에 이어 일성여중고 합창단의 추념가 제창과 헌화 분향 등의 식순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2부 전국 글쓰기 대회 시상식에서는 대상작인 일반부 운문, 애국의 길을 가르쳐준 이준과 최우수작, 위대한 열정을 본받아 낭송을 비롯해 분야별 입상작에 대한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구한말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로 반부패 활동에 앞장섰던 일성 이준 열사는 1907년 일제의 부당한 침탈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열사의 유해는 지난 1963년 네덜란드에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북한산 자락으로 안장됐으며 열사의 묘소는 지난 2012년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강북구는 이준 열사를 포함한 인근의 순국선열묘역과 근현대사기념관, 국립 4.19 민주묘지 등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관광벨트 사업을 통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후대에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생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배움을 통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는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성동구 전체를 온 마을 체험학습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에서는 성인과 학생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며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에서는 홈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어르신 봉사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구 관계자는 여름방학 맞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휴식과 학습 동기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2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전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19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은 방학을 맞은 종로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정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행정체험단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종로구 행정사무보조와 행정조사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의왕시는 지난 11일 평생학습 플랫폼 의왕학습레일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축하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왕학습레일 러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왕인생대학 기관장 및 관계자, 인생도서관 사람책 등록자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예와 피아니스트 강순영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을 확충하고 의왕학습레일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왕학습레일 사업은 올해 2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립박물관 유물의 보관과 연구를 위해 국내 최고 학술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판교 박물관에 보관해오던 유물을 학술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5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성남시립박물관 수집 유물 관리를 위한 성남시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물을 수집해 1,600여 점의 고문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물의 보관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수집한 고서, 고문서 등을 박물관 건립 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관리 위탁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당 유물을 장서각에 보관 관리하면서 연구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최고 학술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및 지역의 역사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강릉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가입 기간 중 강릉시로 전입했을 경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등이며 보장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KB손해보험사의 안전보험 콜센터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횡성 군립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이용자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동 자료실의 협소함, 열람실 소음에 따른 민원 제기가 잦았던 만큼 공간 재배치 등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 군립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국민들에게 새롭게 개방됐습니다. 이에 지난 3일 군립도서관에서는 재개관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횡성 군립도서관이 아동자료실의 협소함과 열람실 이용자들의 소음에 따른 잦은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이에 따른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자들께서 일부 시설이 공간이 협소하고 또 공간 구성도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을 달리해 줬으면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용역과 사업 시행을 한번 해봤더니 1층은 동적인 공간, 1층은 정적인 공간으로 이번에 배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부분은 1층에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과 유아들을 위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새롭게 이번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을 또 새 단장한 것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국립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한 횡성군은 1층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아동자료실, 휴게실 등 동적인 공간을 배치하는 한편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열람실 등 정적인 공간을 배치해 공간의 차별화와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특히 1층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놀이체험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세먼지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놀이체험실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네, 전에는 어른과 아이가 같이 한 공간에서 책만 볼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만 위주로 만들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시설도 깨끗하게 재정비돼서 너무 깨끗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장난감이랑 책이랑 같이 접목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장난감이랑 책이 많이 있어서 재미있어요. 친구들이랑 또 놀러 오고 싶어요. 지난 3개월간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을 알린 횡성국립도서관이 책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나소열 충남도 정무부 지사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7월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혁신도시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주제 발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청년 대표들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8월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농촌형 교통 모델인 마실버스를 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 농촌형 교통 모델 마실버스 개통식이 개최됐습니다. 울주군 등 농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장이나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주로 걷거나 경운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은 이러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마실버스는 7월 20일부터 25인승 카운티형 버스 6대로 6개 노선 총 24개의 마을을 운행하며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로 지정한 충북혁신도시에 앞으로 3년간 157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청북도는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를 열고 4대 전략 11대 추진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북의 100년 먹거리 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가 맞춤형 스마트시티로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일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3년간 157억 원을 투입합니다. 4대 추진 전략은 이동이 편리한 모빌리티 도시와 주민 공감의 생활안전 도시, 스마트 체감의 문화 도시, 혁신 실험의 에너지 창의 도시로 계획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지역 주민 수요에 중심을 두고 관련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우선 모빌리티 도시 건설을 위해 공유 전기 자전거 100대를 도입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전 도시 기반은 스마트 가로등과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물 인터넷 비상벨을 설치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아이 안전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더해지는 스마트 체감 문화도시는 부족한 도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거리를 만들어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창의 도시 건설을 위해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대피소와 무더위 쉼터에 스마트 기능을 더하고 스마트 다목적 버스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 증가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11일 김동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 점검과 공약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2021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유치와 3대 무상교육 실시, 사회적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국도 77호 개통 대비 공공시설물 설치와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웅천 일반산업단지 준공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천안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곳 바로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인데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음악 분수광장을 운영해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일봉산 음악분수대는 매년 국내 대중가요와 클래식, 동요 등 50여 곡의 음악에 맞춰 5m 높이의 물줄기를 조명과 함께 율동 장면으로 연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물놀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맑은 물 사업소 그거라 그런지 믿을 수 있고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좋은 음악 분수 놀이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흥도 더 좋게 해주는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분수대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4시, 5시부터 9시까지 2회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천안시는 일봉산 음악분수대를 통해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물을 이어주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의과대학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포항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지역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포항의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포항의 특성과 의료 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제4세대 방사관 가속기 등 지역의 우수한 R&D 기반 시설을 활용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기능 및 규모, 설립 비용,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설립 타당성을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무주군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무주군에서 12일 제8회 학교폭력 예방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무주군과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경찰서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사과와 우정이 싹트는 날을 주제로 건전하고 밝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발표회 참가 학생들은 공연을 준비하기가 시간이나 여러 면에서 힘들었으나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됐던 만큼 그 마음이 공연에도 묻어나 관람한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에서도 가고 싶은 학교,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북도가 오는 10월 말까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 도청사 광장을 도내 어린이들에게 개방하기로 밝혔습니다. 도는 광장에 개화 시기가 다른 꽃을 심고 한옥 정자를 건립, 도민 여가 활동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10월까지 청사 앞에 마련된 천년누리 광장에서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풍 오는 날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도청 광장은 기존의 콘크리트 바닥이었으나 자연 친화적인 잔디 광장으로 탈바꿈시키고 다목적 운동 공간, 실개천, 산책로 등도 함께 조성되어 현재는 도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그늘막 등 시설을 보완하고 5월부터 아이들을 위한 2가지 코스의 소풍 오는 날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천년누리 광장을 여가 활동과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 수박연구회가 주관한 제16회 정읍 씨 없는 수박 품평회가 지난 12일 정읍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장에서는 씨 없는 수박을 특가 판매하고 정읍 특산물 홍보와 시식은 물론 새싹 인삼 심기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제16회 정읍 씨 없는 수박 품평회가 정읍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 수박연구회가 주관한 품평회에는 20여 점의 수박이 출품됐습니다. 전북 농업기술원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수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당도와 수박 무늬, 맛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6점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북 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의 협조로 세계 수박 유전자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시 코너와 함께 수박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장에서는 씨 없는 수박을 특가 판매하고 시식회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씨 없는 수박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2019년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회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1,100여 명의 보육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보육 현장에서 말없이 땀 흘려온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보육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사 리더십이라는 주제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는 보육교사의 행복이 영유아의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장비 33대, 57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40여 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공장 6개동이 전소되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세한 사고 경위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의 승객들은 호흡곤란 및 가슴 타박상, 전신 통증 등을 호소하였으며 구조대와 소방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및 18명의 경상자를 병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지하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발생해 외부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18대의 소방차와 51명의 소방 인원을 투입해 10여 분 만에 불을 진압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열대야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가벼운 산책과 샤워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